안녕하세요, 큐니어스입니다. 오늘은 이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법 영상을 올릴 건데요.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은 초급 해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이 아마 일요일일 텐데 제가 지금 토요일에 개인 사정 때문에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찍어서 올리게 됐고요.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법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섞어주고 왔고요. 그럼 먼저 첫 단계는 이 하얀색 십자가를 맞춰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맞는 경우의 수고요. 하면 뭐 2단계는 별로 어려울 것도 없고 공식도 필요 없고 해서 그냥 일시정지 하시고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다음 단계는 이 끝 가운데 조각과 아예 가운데 조각이 색깔이 같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경우는 맞는 거죠. 맞춰진 거고요. 이렇게 된 경우는 맞춰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개 맞춰진 것을 각각 9시, 12시 방향에 두고 공식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은 보신 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면 이번 단계는 끝나게 됩니다. 네, 근데 예외형이 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도 이런 경우의 수가 한 번쯤은 나올 텐데 이 두 개가 9시, 12시 방향이 되지 않고 계속 6시, 12시 방향에만 있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아무 면이나 보시고 공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단계도 모두 마쳤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큐브를 뒤집어 줍니다. 큐브를 뒤집어 주신 다음에 해야 할 단계는 이 U자를 만드시는 겁니다. 이 내면에 모두 U자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들어가야 될 조각은 핑크색, 연두색인데요. 그러면 먼저 이 조각을 찾습니다. 이 조각을 찾은 다음에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맞아 있는 게 아닌 안 맞아 있는 거, 이거의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 공식을 사용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모두 맞춰지게 되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파랑 주황이 들어가야 되는데 파랑 주황이 여기 윗면에 없고 여기에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같은 공식을 사용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시다가 살짝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은 오른쪽을 맞추는 거였고요. 왼쪽을 맞추실 경우에는 좌우를 완전히 바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왼쪽 경우입니다.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러면 이번 U자도 모두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는 이 1층을 아예 모두 맞추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먼저 상당히 긴 공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하면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곳에는 초록, 주황, 하얀색 조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초록, 주황, 하얀색 조각을 샀고 이 조각이 이렇게 들어가면 맞는다 라는 생각이 드는 각도에서 사용합니다. 공식은 상당히 긴데요.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 하시면 여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도 해주십니다. 살짝 빠르게 할게요.
네, 이러면 모두 맞춰지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러다가 이제 반대쪽으로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아까는 이쪽이었다면 이번에는 반대쪽입니다. 반대쪽 경우에는 아까 단계와 같이 이거를 좌우를 바꿔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2층이 맞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하시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경우의 수가 살짝 짜증나실 텐데 이런 경우의 수에는 원래 이쪽에서 사용을 했다면 이 두 칸 전 상황에서 똑같은 공식을 사용해 줍니다. 사용하면 이게 빠지게 되죠. 그러면 이 조각을 다시 넣어줍니다. 네, 이러면 이렇게 이번 1층 만들기 단계도 끝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다음 단계는 지금은 제가 이게 맞춰져 있는데 다음 단계는 이 크로스 맞추기입니다. 이 위에 노란 면 크로스를 맞춰주는 건데요. 이거에는 총 경우의 수가 4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이것이고요. 이렇게 2개가 인접해 있는 면에 2개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이 2개를 각각 9시, 12시 방향에 두고 공식을 사용합니다. 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고요. 늘게 하겠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다음 경우의 수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의 수는 아까는 이렇게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내가 보는 앞면에서 볼 때 이게 가로줄이 된다. 그러니까 빼기 모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면에서 같은 공식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단계는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도 여기에 노란색이 있는 게 없죠. 이럴 때는 아무 면이나 보고 공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총 경우의 수가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중에서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맞춰진 상태라서 그 경우의 수는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단계는 아까 이 가운데 끝 조각과 가운데 조각을 같은 색깔로 맞춰주실 때처럼 이번에도 가운데 끝 조각과 가운데 조각을 맞춰주실 겁니다. 네, 이럴 때는 이렇게 인접해 있는 면에 양쪽에 2개가 있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이거 중에서 오른쪽 면을 택하셔서 그쪽을 보고 공식을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은 이렇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이쪽 면이 모두 맞아지게 되죠. 네, 근데 또 이런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 2개가 인접해 있는 면에 있지 않고 서로 다른 반대편 면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아무 쪽이나 보시고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아까와 같은 상황이 나오고요. 이 상황도 똑같이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이죠. 네, 이렇게 되면 이번 단계도 끝이 납니다. 네, 이번 단계는 이 노란색 윗면을 모두 노란색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번 단계에서는 상당히 경우의 수가 많은데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한 개 모두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바로 이건데요. 이쪽 2개, 인접해 있는 2개가 맞아 있고 인접해 있는 2개가 맞지 않음과 동시에 이 노란색이 서로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이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는
쪽 사이에서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공식은 상당히 깁니다. 네, 이러면 바로 다음 경우의 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경우의 수는 이제 이 아까와 똑같이 보일 수 있지만 아까는 이게 서로 반대편 면에 노란색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서로 같은 면에 노란색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두 개를 바라보고 있는 면, 바로 오른쪽 면에서 똑같은 공식을 사용합니다. 네, 이러면 이제 또 바로 다음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요. 다음 경우의 수는 이렇게 맞춰져 있고 이 두 개는 맞춰져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보고 있어야 되는 면이 먼저 기본적으로 이게 오른쪽 하단 그리고 왼쪽 상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와 동시에 이것이 이렇게 노란색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지 않고 자기 왼쪽 면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공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공식은 아까와 똑같고요. 네, 그럼 다음 경우의 수. 네, 다음 경우의 수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한 개만 맞춰져 있고 세 개가 모두 맞아 있지 않죠. 그와 동시에 자기 왼쪽에 이 세 개 중에서 왼쪽에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노란색이 없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이 맞춰져 있는 부분을 왼쪽 상단에 두시고요.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공식이니 좀 빨리 할게요. 네, 다음 경우의 수는 이것입니다. 아까와 똑같이 보이실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이 왼쪽 면 이거 세 개가 모두 왼쪽 노란색이 모두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도는 아까와 똑같습니다. 이것을 왼쪽 상단에 두시고 똑같은 공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러면 다음 경우의 수는 이제 네 개가 모두 맞아있지 않고 이 두 개씩 짝을 이루어서 이거는 두 개 모두 나를 바라보고 있고 이쪽도 두 개 모두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렇게 보실 때는 이게 모두 서로 반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면요. 이럴 때는 이제 이 두 개가 있는데 사이에서 공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은 이렇게 되고요. 네, 마지막 경우의 수는 이것입니다. 이번 경우의 수에는 아무래도 아까와 똑같이 보이실 수 있겠지만 이 두 개는 모두 나를 바라보고 있지만 반대편 두 개는 모두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두 개 다 딴 쪽을 바라보고 있죠. 서로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서로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는 이 두 면 사이에서 공식을 사용해 줍니다. 공식은 아까 똑같고요. 자, 이러면 이번 단계도 모든 경우의 수를 알려드리게 됐네요. 네, 그리고 이번 단계에서는 확인하실 수 있으시다시피 이 자기 왼쪽 바로 이 조각에 이 노란색이 있는 게 아무래도 공식이 제대로 먹힐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아예 다 맞추기입니다. 이번 단계는 이 두 개가 두 색깔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쪽에서 무조건 그쪽에서 공식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면 안 되고 여기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공식도 상당히 깁니다.
따라하시면 되겠고요. 뒤쪽. 네,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러다가 또 보면 아예 모두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면이 없을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역시 그냥 아무데나 보고 공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드디어 3 곱하기 3 곱하기 3 큐브 초급 해법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아무래도 우려했던 대로 해법 영상이다 보니까 상당히 길게 되었습니다. 물론 해법 영상이 다 길게 되지만 그래서 아마도 끝까지 보시면서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맞춰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은 이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법인데 중급 해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